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5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14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신미월 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갑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나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갑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죠.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 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즉 목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갑목은 비유를 할 때 대개 대립목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뜻하죠. 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풀들도 있고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절벽 같은데 뭐 소나무 같은 것도 자라고 있겠고요. 플라타너스라든가 산에 가면 산벚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큰 아름드리 큰 나무 있죠. 굵기도 좀 어느 정도 굵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 쭉쭉쭉 뻗어서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적송 같은 경우 약간 적송이라고 해서 약간 붉은색 빛깔을 띠는 소나무 있죠. 이런 것은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궐 질 때라든가 큰 사찰을 지을 때 버팀목, 대들보 이런 걸로 많이 썼었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갑목은 동양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들보라든가 큰 버팀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같은 경우는 요즘은 철제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뭐 아시바 같은 거라든가 뭐 일본 말이긴 하지만 그런 거 할 때 되게 보면 나무로서 이게 다 기둥이라든가 이게 버팀목 같은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건물들 지을 수가 있었다. 근데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하고는 그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자,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갑목과 음목인 을목의 용도는 전혀 다르죠. 갑목 같은 경우는 동양지목으로 써 대들보 같은 그러한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 난초 아니면 기타 뭐 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풀 같은 것이 다 을목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 뜯어다가 어떻게 목기 동양지목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없죠. 그래서 똑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갑목도 물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매화꽃이라든가 목련 같은 경우는 뭐 나무지만 어떻게 돼요? 꽃을 피우지만 피우고 뭐 열매도 맺고 하죠. 과실도 하지만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것 명리학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냐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관살을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갑목 자체를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어야 한다라고 하죠.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작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갑목을 작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끼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갑목을 작벌할 때는 경금의 용도가 더 크겠고요. 신금은 용도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벨 때는 큰 도끼라든가 전기톱 같은 것이 있어야 큰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를 수가 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하고는 달라가지고 매우 작고 약한 금에 해당이 되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경금을 도끼라든가 전기톱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신금은 뭐 식칼이라든가 과도칼이라든가 아니면 조각도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는 큰 도끼가 있어야지만 나무를 깔끔하게 작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큰 나무를 조각도 가지고 벨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신금 자체가 이렇게 문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갑목은 경금 칠사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갑목한테 더 용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단 갑목뿐만 아니라 다른 양간 경금을 제외한 갑목 병화, 무토,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는 칠살이 있어야지만 용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목 같은 경우 경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임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토는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있어야지만 땅,
그 넓은 땅, 높은 산을 어떻게 돼요?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그 넓은 땅이라든가 높은 산의 용도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는 무토가 있어서 크게 제방을 해서 큰 물을 가둬야지만 물의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경금 같은 경우는 일간의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를 불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쇳덩어리를 가지고 무쇠솥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장신구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불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병화는 태양화에 해당이 되고 정화는 어떻게 돼? 음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을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공력은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용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경금이 있어야 되겠고, 경금이 있은 다음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어느 정도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작발을 할 때 깔끔하게 이렇게 작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간목의 어떤 용도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목이 태어난 월령 즉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을 나타낸다라고 해줘서 남쪽을 나타내지만 실질적으로 미토의 방향은 남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남서쪽을 의미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오미 남방 즉 화를 관장한다 방향은 남쪽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의 중에 하나죠. 4개월.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축, 미, 월을 뜻하죠. 그래서 이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해서 토왕절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자, 요거를 볼 때는 도표를 한번 보고 말하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제가 24절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24절기를 외우실 때는 그냥 평면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구궁표를 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외우시면은 암기를 하실 때 외우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5월이 지나서 좀 미월에 와 있고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망종과 하지로 나눠지게 되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서와 대서로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양이 가장 어떻게 돼 극성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양이 가장 극성한 이때에 양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극성한 기점을 지나서 이제 양이 서서히 약화되고 음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 그래서 하지가 되면 일음이 희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름이 희생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름 미월 되면 이음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월로 가게 되면 절기가 소서와 대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미월 같은 경우 진술축미월은 모두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지게 되죠. 상반월, 그 다음에 하반월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월이라든가 축월이라든가 수월 같은 경우, 수월은 제가 해월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수월은 아직 안 했는데 축월과 진월 같은 경우는 제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미월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 이 상반월, 하반월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일간별로 해서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월 같은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대서를 기준으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지게 되어서 대서전은 상반월은 대서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은 어떻게 돼요? 대서후가 되겠죠. 그래서 대서전은 자 미월의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월은 지장간이 어떻게 돼요?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 이렇게 지장간이 구성되어 있어서 대서전은 대개 정화 기토가 사령하는 시절에 해당이 되고요. 대서가 지나면서 기토가 사령하는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미월이라 하더라도 정화 을목이 사령하는 이때는 정화도 화에 해당이 되고요. 을목은 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을목 같은 경우는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월 즉 대서전은 비록 토왕절인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5월과 동일합니다. 대서전은 5월과 동론한다.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고 나서는 그야말로 기토가 사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가 왕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서후가 되면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대서전은 5월과 같습니다. 지금 간목이 미월에 태어난 거잖아요.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대서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5월에 태어난 것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서가 지났을 때는 미월은 금수가 진기한다. 즉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대서 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태어난 것하고 같기 때문에 개수를 용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금으로서 수를 보좌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5월 간목 설명할 때 항상 했단 말이죠. 자,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4월 같은 경우는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써 수를 보좌해 주어야지만 수가 고갈되지 않고 목을 생해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겠죠. 근데 대서후가 되면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 대서 후에는 수가 없어도 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대서 후가 다음에 지금 간목을 하고 다음에 설명할 때는 간목이 미월에 갑자일이 되겠죠. 그때 설명은 이제 대서 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서 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대서 전이기 때문에 화가 왕하다. 그래서 개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게 되면 금으로서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명식과 같이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왕한 목을 다시 생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쓰는 용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대서전이기 때문에 수의 용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간목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미중 기토가 정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관을 보게 되면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미중에 있는 기토가 연간에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적인 정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을목이 투출한다거나 정화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격국이 상관격으로 이렇게 바뀌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안적인 정제격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미월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빼먹은 게 있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에 해당이 되냐면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신에서 포를 일으켜서 포태양생 육대관왕 세병사묘하게 돌아가게 되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간목의 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뭐 간목 일간이 원령 위에 임묘한다고도 표현하죠. 임묘, 딱 쉬운 말로 묘지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되게 흉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간목이 원래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해야 되는데 약한 것이 맞는데, 미월이 되면 목의 고지에 간목이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 약하지 않다. 불약, 즉 완전히 신약한 사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토가 많아요. 여기 또 뭐 무진이 있고 뭐 이렇게 무진시가 있겠죠. 그래서 무진이 되고
이렇게 돼서 토가 많다. 뭐 여기 다시 뭐 진토가 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이렇게 되면은 종제격이 될 수도 있겠죠. 종제격이라고 하는 별격으로서 일간 간목이 어떻게 돼? 재성이 너무 많게 되면 일간을 버리고 재성으로 종한다. 이거를 갖다가 일간을 버린다고 해서 기명종제 격이라고 표현해요. 기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을 버린다. 목숨명자 버릴 기자. 일간 나를 버리고 재성을 따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런 것이 남자가 여자를 쫓아가는데 그냥 만세 들고 가는 거죠. 쉬운 말로 종제격인 사람들이 남자가 종제격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 처덕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일간 나를 버리고 재성으로 종해버렸기 때문에 처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종제격인 사람들이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처가 굉장히 능력이 있거나 처가 굉장히 부호가인 사람이 많겠고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처로서 치부한다 그랬죠. 치부. 부를 축적한다. 처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겠고요. 그 다음에 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명예도 얻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고 또 이 종제격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 사업가적 기질도 많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목고. 그래서 이거를 목의 고지라고 해서 목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간 자체 간목이 원령의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종제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갑진무진이었으면 이 진중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그 안에 또 목의 고지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안속에 그 장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간목이 아무리 재성이 왕하더라도 종제하기가 많이 어렵죠. 종제했으면 차라리 일간을 버리고 종제했으면 깔끔하게 종한 것인데 종이 안 되면 이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제다신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다신약하면 기명종제격은 처덕이 있지만 제다신약하면 엄처시하라고 그랬어요. 엄처시하가 뭐냐면 엄한 처 밑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되게 처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되게 공처가라고도 하고요. 내지는 벽처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처가는 뭐의 뜻이 처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을 공처가, 그죠? 공처가 두려워할 공자죠. 처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남정네를 뜻하는 것이고요. 벽처가는 뭐냐면 공처거의 이제 아버지뻘 되는 사람으로서 처가 눈빛만 이상하게 뜬다 하면 무서워서 벽에 갖다 철석 달라붙는 것을 벽처가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신주어죠. 신주어에서 원래는 공처가 정식 명칭이겠고요. 그 다음에 벽처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월은 꼭 적어 놓으세요. 묘는 목의 고지, 즉 간목이 원령에 통근하기 때문에 타 간지로 토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기명 종제격을 이루기가 어렵다. 만약에 종제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파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종제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죠. 오늘에서 갑인일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습니다. 해수.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할 것 같은데 미의 목고라고 해서 간목이 미의 통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이 녹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 장생이죠. 그래서 장생, 녹, 그 다음에 묘지까지 얻었으니까 일간 자체가 일지, 월지, 연지 다 통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약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일간이 왕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까 제가 미월을 상반월과 하반월로 제가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월과 동론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존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염려한 기후를 절제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상반월 즉 5월과 동론한다 하더라도 간목이 미, 해에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굉장히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왕한 간목은 어떻게 돼요? 경금으로
작벌하여 동량지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본다라고 하면 이 왕한 간목을 동량 작벌이죠.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목은 왕했을 때 경금, 칠사를 봐야 경금을 깔끔하게 작벌할 수가 있겠죠. 저기 나이지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큰 나무 같은 거를 벨 때 어떻게 됩니까? 큰 도끼 같은 거라든가 도끼도 사람이 그 나무를 다 벨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다 전기톱, 큰 전기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베잖아요. 그것이 쉬운 말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서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몸으로 움직이는 톱으로서 간목을 자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일의 능률이라든가 작업 능률 같은 게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간목 일간이 왕한데 경금이 있는 사람하고 간목 일간이 왕한데 신금이 있는 사람은 사람 자체의 스케일이 달라요.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를 내가 능히 베서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간목 일간이 왕한데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각도 가지고 그 큰 나무에다 조각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신눈 쪽으로 봤을 때 신금은 정관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칠살평관이 간목의 용도를 크게 하는 데는 오히려 경금이 더 용도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월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신금이기 때문에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생시에서라도 경금을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생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자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하겠죠. 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든가 미라든가 해수와는 달리 간목이 통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칙에 따라서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미에 통근하고 인에 통근하고 해에도 통근하는데 수가 다시 있어서 목을 다시 생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더 많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에 간목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그냥 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왕한 그런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왕했을 때는 대개 금으로서 왕목을 절제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왕한 일간을 어떻게 돼요? 통제하거나 내지는 동량지목이라고 하는 큰 버팀목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갑자시가 되면 신금만 가지고는 왕목을 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재성인 토로서 이 기토를 생주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생관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데 문제가 흠이 뭐냐면 금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운이 금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수운으로 가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왕한목을 다시 생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거니까 금운은 좋으나 수운은 썩 좋지 않다. 그래도 뭐 지지로 오는 수운이 크게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오는 수운은 약한 정관을 더 과설시키기 때문에 정관 신금이 많이 더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인시를 한번 보죠.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시지에서도 임목을 다시 받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이제 그냥 왕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거는 태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왕하다 이런 경우에는 식신인 병화가 투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약한 신금 가지고 간목을 제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거는 차라리 금을 버리고 병화로서 왕목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리 약하더라도 신금이 예를 들어 지지에 암장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물론 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왕목의 기운을 설계한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신금 자체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투출되어 있는 정관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고요. 이것도 그냥 재생관하는 그런 것으로서 사주국세를 보면 되겠고, 이와 같은 경우도 금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신금 자체가 왕화에 의해서 왕목이 생겨주는 화이기 때문에 이 병화 자체가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 것이 화가 금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이것을 다시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인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가 신금을 억압할 때는 그렇게까지 극도로 억압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쉬운 말로 병화는 남자고 신금은 여자와 같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극하진 않지만, 정화가 투출했으면 이 정화는 신금을 어떻게 돼요? 극할 때 거의 파극을 시켜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인시보다는 오히려 정묘시가 되는 것이 조금 더 신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상관에 해당이 되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경관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금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신금으로 용신을 써야 되는 경우에 상관이 신금, 정관을 이렇게 파하게 되면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상관경관 하게 되면 위화백단이라고 했어요. 위화백단. 뭔 뜻이냐면 상관경관하면, 즉 상관이 용신으로 쓰는 정관을 보게 되면은 상관이 정관을 극도로 극파해 버리기 때문에 화가 치미는 것이 백단에 이르기까지, 그냥 쉬운 말로 엄청난 위화가 많이 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법, 윤리, 도덕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으로서 정관을 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은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조폭 같은 사람들은 길 가다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침을 뱉고 싶으면 침을 뱉고요. 고성방가를 하고 싶으면 고성방가도 하고, 그 다음에 노성방뇨를 하고 싶으면 제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원래 침을 뱉어서는 안 되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성방가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상방뇨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법, 윤리,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담배, 흡연 문제가 아주 크게 돼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담배 끊은 지가 한 5년, 6년, 7년째 이제 돼가고 있는데, 담배 같은 경우도 잘못 피우게 되면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피고 싶으면 피고 안 피고 싶으면 안 피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자꾸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법을 어기니까, 금방 예를 들었던 노상방뇨라든가 고성방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쉬운 말로 범칙금이에요.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죠. 이런 것들은 좀 작은 문제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법을 크게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위해를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경관하면 매우 안 좋게 보는 것이 거기에 있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 상관경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자를, 여자 입장에서 정관은 내 남편에 해당이 되는데, 상관이 있게 되면 내가 남편을 극해해서 쳐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상관경관 되면 위화백단, 특히 여명에 있어서 상관경관 되면 매우 안 좋게 보는 게, 내 남편 자리를, 내 남편을 어떻게 돼요? 내가 극해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 좋은 것이죠. 이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어르신들이죠. 서방 잡아먹을 것이라고. 그래서 상관경관,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 같은 경우 이렇게 상관경관 되는 거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기사시가 되면은, 이거는 뭐 그냥 크게 문제될 것이 뭐냐면, 이거는 일간 간목하고 시간에 있는 기토하고 탐합하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 일간이 연간에 있는 기토하고도 탐합한다라고 하는데, 원격되어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목이 일간인데 월간의 기토가 있거나 시간의 기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탐합을 하겠고요. 만약에 신금이 아니라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쟁합이라고 해서 아주 좀 혼탁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하나가 연간에 있고요.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신금을 생해주는 오히려 길신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토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에 투출한 기토는 간목하고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간목이 어떻게 돼요? 기토하고 탐합하느라고 사주를 돌보지 않고 용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일간이 많이 탁해진다,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옷이를 한번 보죠. 아까 제가 일간이 왕할 때 간목은 반드시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경금의 용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가 있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관살 혼잡이다, 관살 혼잡이다라고 물론 이거를 이제 정관이 투출되어 있고 칠살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살 혼잡으로 보이나, 제가 강조할 때 일간이 너무 왕할 때는 관살 혼잡을 불론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간이 너무 왕할 때는 정관이 됐던 칠살 편관이 됐던 갖다가 일단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관살 혼잡이 돼서 사주가 뭐 탁해졌다 이런 것은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겠죠. 물론 이렇게 정관인 신금과 칠살 편관이 같이 있게 되면 용도는 어디에 있냐면 경금 쪽에 용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간목을 작보라는 용도는 정관 신금보다는 편관 경금의 용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금도 어떻게 돼요? 지주로 뿌리가 많이 약하죠.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해수가 첩신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약간 습토화돼서 경금을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경금이 지지로 뿌리를 둘 수는 없다라고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죠. 또 기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신금 경금을 생조해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신금 같은 경우는 기토가 옆에서 바로 붙어 있어서 생조를 해주기 때문에 능히 생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경금은 어떻게 돼요? 기토가 멀리 있기 때문에 경금을 생조해주는 힘이 많이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금의 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신금보다는 경금의 용도가 있겠고,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대운은 어떻게 돼요? 금운을 봤을 때 저 경금이 살아나게 되면 간목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오화가 있으면 경금을 이제 단련해서 간목을 작벌할 때 경금의 용도가 더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어서 경금이 간목을 극파하지 않도록 이렇게 절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신시가 되면은 중요한 것은 핵심은 신중에 있는 경금이 용도가 있거든요. 신중에 있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게 되면은 간목의 용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이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것이 천간에 드러나는 것보다 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시로 임목하고 신금하고 인신충이 되게 되니까 이 임목도 깨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중에 있는 경금도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임수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은 금이 목을 작벌하는 용도가 아니라 수를 생해주게 되면은 다시 목을 생하게 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경금으로서 금으로서 목을 절제하는 것보다는 수로서 생주하는 그런 공력은 어떻게 보면 간목의 용도적인 차원에서 좀 국세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유시도 마찬가지로 유금이 있어서 뭐 임목하고 충은 되지 않죠. 근데 유중의 경금은 용신으로 쓸 수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게 개유시가 되면 이 신금 자체는 이 유의 통근을 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는 세력이 좋아지게 되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생수 수생목해서 안 그래도 왕한목을 다시 생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금으로서 목을 작벌하는 용도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물론 미월에 그것도 대서전이기 때문에 수의 용도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기 때문에 왕할 때는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먼저 쓰는 것이 순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유지가 되면 개수가 추출한 것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